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누수 사고가 나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었거나 또는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또는 보험사와 협의가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하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또는 기존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보험사는 굉장히 합리적인 조직입니다. 단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가 있다면요. 오늘 말씀드릴 현장은 밑에 집에서 연락을 줬는데 아래층에서 피해에 대해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윗집에서는 도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봤을 때는 도배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현장 가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수 탐지를 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다르고 누수 피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다르고 복구 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 공정별로 투입이 되는 전문가분도 다릅니다.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사람이 가서 누수 탐지도 하고 공사도 하고 피해 범위도 측정하고 적산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보험 관련된 서류와 자료까지 정리를 하는 것이 한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별로 그에 맞는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주먹치기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자격이나 면허 같은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겠죠. 계속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영상에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오늘은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 도면인데요. 저희가 측정한 결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 피해가 있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거실 그 현관 앞에 있는 이 침실 한 개에 대해서만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붉은 박스 있는 부분이 그 앞에 있는 침실인데요. 방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더니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천장을 뚫었습니다. 뚫어서 봤습니다. 봤더니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렇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 북박이장의 반대쪽에 있는 창가 부분인데요. 어떤가요? 뭐가 좀 보이시나요? 피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세대주분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자, 장비로 측정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모니터 화면만 띄워볼게요.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파란 색깔 부분 있죠? 저 안에 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색깔 테두리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는 빨간 색깔 안에는 물이 있고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 범위 측정은 중요합니다. 아까 봤던 그 도면인데요. 물은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붉은 색깔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도 커졌습니다. 먼저 이제 붙박이장 부분 보시면 이 천장 그 위쪽 서라운딩 몰딩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벌어져 있고 가운데 있는 몰딩도 불었습니다. 위쪽이랑 아래쪽 두께가 다르죠. 아래쪽 부분도 벌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누수는 천장에서 붙박이장 뒤쪽까지 입혔고 그리고 천장면을 타고서 아까 보신 것처럼 넓게 창가 쪽까지 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벽면으로도 저희가 가서 이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에다 제출했습니다. 누수 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의견 충돌이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이 피해 범위입니다. 피해가 보이지 않을 때, 피해가 보이면 상관없습니다. 피해가 보이면 보험사도 당연히 해줍니다. 피해가 보이지 않을 때 입증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도 보이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죠. 정확히는 못 해주는 겁니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근거 있게 입증해주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에서는 편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공사 비용에 대한 인정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 윗집이랑 아랫집 간에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해 입증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자, 공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붙박이장을 철거했는데 이 옆과 뒤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위쪽을 한번 보실게요. 이 정도로 굉장히 심한 피해가 있었고요. 아래쪽을 볼까요? 아래쪽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뒤, 천정, 벽, 양쪽 벽 모두 다 뜯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뜯었습니다. 이렇게요. 넓게 뜯어버렸습니다. 뒤쪽까지도 뜯어버렸습니다. 뜯다 보니까 곰팡이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철거한 뒤에 바로 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균 작업, 곰팡이 제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철거를 모두 해서 곰팡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들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생기지 말라고 방지제도 발라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붙박이장의 치기 전후 사진입니다. 도배도 새롭게 해주고요. 누수 때문에 두꺼비집이 떨어지는 정전이 되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전기 설비도 꼼꼼히 점검을 해줍니다. 추가적인 누전이 있는지, 우리 집의 전기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줍니다. 청소도 해주고 피톤치드도 뿌려줍니다. 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요약인데요. 누수 사고가 나면 피해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가야 분쟁 없이 복구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다.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누수 사고가 나서 고생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